요즘 조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출국객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께서 출국 전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서 한 번의 결과를 받고 출국까지 비행 탑승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와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오늘 주제는 올해로 개장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어둡고 길었던 터널에서 막 빠져나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인천공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의 항공우주공학과 유창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KBS의 허술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유 교수님, 이제 인천공항이 20년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실적하고 이제 규모면으로 나누어 볼 때 실적 부분에서는 2001년도 개항 당시에 여객 처리 수가 1,450만 명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7,120만 명으로 5배 성장을 했고, 많이 늘어났네요. 네, 운항 횟수도 항공기 운항 횟수도 당시에 8만 6천 회에서 2019년도에 이제 40만 회 이상 역시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 그 항공 승객 수가 2001년도에 17억 명이었고 지금 19년도에 한 45억 명 정도 되니까 2.6배 정도 늘었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2배 이상 이렇게 이제 늘어난 것이고. 전 세계는 한 2.6배 늘었는데 우리 인천공항은 한 5배 정도 늘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규모 면에서 최초에 이제 활주로 2개 이렇게 이제 만들고 1터미널 있었던 부분인데 2단계까지 해서 3활주로까지 만들어서 처리 능력을 한 4,400만 명 정도 규모로 최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단계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죠. 이제 지난 6월 달 완공이 돼서 제2여객터미널이 확장이 되고 네 번째 활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능력이 1억 명, 1억 명까지 이제 네,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적 성장도 있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노벨상, 항공업계 노벨상 이런 것도 수상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당시부터 그 규모와 운영 시스템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항공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ASQ, 그러니까 이 세계 최우수 공항상을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세계 최고 공항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얘기겠죠. 이 최우수 공항상은 국제공항협의회 주관으로 선정되는 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인데요. 2016년의 평가 방법을 좀 보자면 세계 5개 대륙, 전 세계 주요 공항 280여 곳에 참여를 받아서 공항 이용객 55만 명을 대상으로 1대1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우수. 직접 면접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군요. 1대1 면접을 통해서 최우수 공항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최우수 공항에 이제 인천공항이 12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고요. 인천공항은 이뿐만 아니라 국제공항협의회가 제정한 명예전당에 세계 최초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분야의 최고 항공상을 석권하면서 인천공항이 한국의 국격을 올리는 하나의 브랜드로 이 역할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양적으로 보나 또 질적인 면에서 보나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천공항이 이렇게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를 한 탓이 있죠. 그러니까 국내의 경우에는 당시에 국내 해외여행 자유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항공 수요의 이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공항 건설을
추진했던 부분이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게 네. 서울에서 그렇게 떨어진 지역에 저렇게 크게 지으면은 낭비다, 예산 낭비다, 그냥 김포를 조금 확장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을 믿고 안 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이렇게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 국가 위상도 높여주고 있는 이런 인천공항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뒤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이제 5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확장 계획을 착실하게 그걸 이행을 해서 그러한 이제 증가하는 그 항공 여객 화물 수요를 갖다가 이렇게 감당을 해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온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인천공항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잘 성장을 하다가 이 코로나19라는 사실 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 전 세계 공항이 큰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잖아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이 국제공항협의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죠, 인천공항의 국제여객은 세계 8위입니다. 이 코로나19 이전 기록이 7천만 명 정도로 5위였으니까 세계단 추락하기는 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세계 국제여객 수요가 75.7% 급감했지만 상대적으로 여행이 자유로운 이 유럽 공항들의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인천공항의 순위는 다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8위인데 그래도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 허브 경쟁을 벌여왔던 홍콩의 이 팀나콕 공항과 싱가포르 창의 공항을 이번에 제쳤는데요. 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아시아 운송 강국의 지위는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 항공 화물 실적은 276만 톤입니다. 이 홍콩의 이 팀나콕 공항, 중국의 푸동 공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기는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화물기 이쪽으로 돌려갖고 많이 그래도 수익을 좀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전체 항공 화물 수송의 50%를 여객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객이 가면서 또 화물까지 같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객 운송이 안 되니까는 화물이 50%가 이제 운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여객기를 의자를 떼내고 거기다 화물을 실어서 운송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비싸졌었어요. 화물 그 운송 단가가.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 있는 항공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었죠. 어떻습니까? 공항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공항 수익 구조는 이제 항공 부분 수익하고 비항공 부분 수익으로 나눕니다. 이게 항공 수익이라고 하게 되면은 항공기가 이제 착륙을 할 때 내는 돈, 그다음에 이제 주기 이제 일종의 주차를 해놓는 거죠. 이제 그런데 드는 돈하고 그다음에 공항 이용객들이 내는 돈이 있습니다. 이용료? 예, 네. 예. 착륙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톤당 8,600원. 이제 얼마 안 돼 보이지만은 747 크니까. 네.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한 36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경우에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로 그 착륙료를 내고 공항 이용료는 1인당 한 지금 뭐 여러 가지 합쳐서 28,000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이제 주요 이제 항공 수익이 되고 비항공 수익 쪽은 면세점이라든가 임대 수익. 예, 상업시설의 임대 수익,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에 이제 들어와 있는 수입, 그다음에 이제 그 지상 조업 업체들이 이 공항 주변에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쪽에서 내는 토지하고 건물의 임대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공항의 수익 구조는 이 항공 수익이 한 35% 정도 이렇게 되고 35%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항공 수익이 한 65% 정도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가 좀 뭔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항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은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이용객이 인천공항 좀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네. 그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게 2020년 1월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인 2019년만 해도 인천공항은 이 여객 규모로 세계 공항 중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2019년 이용객이 7,057만 명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2020년 이용객이 1,1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3%나 확 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여객의 평균 이 감소율이 75%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보다도 훨씬 큰 영향을 받은 셈인데요. 이 시간당 항공기 도착 횟수 이걸 슬롯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슬롯이 40회에 달한 반면에 코로나 이후의 슬롯은 그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집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 발표 이후로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까? 네, 이게 좀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항공업계에서는 그 사실상 지난해 바닥을 찍고 이제 좀 회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 여객 수요도 올해는 다소 회복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면 2019년 3분기에는 3,123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이게 779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요. 올해 3분기에는 909만 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물론 2019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또 16%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전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조금씩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 월별로 좀 보자면 지난 9월 인천공항 이용객이 약 28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하루 평균 9,400명 정도인 셈인데요. 근데 10월 이용객이 30만 6천 명으로 늘면서 이 최대 성수기로 불리는 8월 이후에 2달 만에 다시 3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이후 첫 주말이었던 11월 5일에서 7일 이 사흘 동안만 두고 보면 또 3만 8천 명이 공항을 이용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루 평균 보면 12,000명 정도인데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게 2020년 5월 26일 이때는 하루에 2,600명이 공항을 하루에 2,6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와 비교하면 5배 가량 증가한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평균에 12~1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트래블 버블, 이 방역 우수국 간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사이판과 싱가포르와 이 트래블 버블 협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 인천과 사이판 노선 탑승객이 이 협약 전에 6월에 170명에 그쳤는데요. 7월에 360명, 8월에 400명 이렇게 꾸준히 늘었고요. 9월에는 1,400명, 또 지난달에는 3,900명까지 이 한 달 만에 무려 178%나 폭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이판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혹시 예약이 되나 했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완판. 그렇죠.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억눌렸던 이 여행 수요 심리가 이제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트래블 버블이 여행과 항공업계 회복을 이끌면서 정부는 이 협약 국가를 늘리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이에 맞춰서 항공업계도 그동안 중단했던 노선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예를 들면은 미국 하와이나 호주 시드니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 같은 노선들을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인천공항이 개항한 게 이제 20전이 됐지만 그 전부터 논의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왜 영종도가 공항으로 선택이 됐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89년도 1월에 이제 그 수도권 신공항을 하나를 짓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후보지를 물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서울에 너무 멀면 안 되니까 그렇죠. 100km 이내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역 이제 비행기가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랑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항공로 관련된 공역을 어떻게 이제 문제없이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지형 장애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돼. 이착륙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높은 산이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안개가 많이 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환경적인 영향이라든가 이제 장래의 그 이렇게 확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한 10가지 항목들을 살펴가지고서 이제 몇 군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충청남도에 대한 한 22개 지역들하고 영종, 시화,
뭐 송도, 송산, 이천, 발안 뭐 이런 곳을 갖다가 다 후보지로 놓고 이제 정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지금의 영종도는 원래는 이 영종도와 용유도, 신불도, 삼목도 이렇게 4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분야는 염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전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사실 인천 영종도는 아주 초기 조사에서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초기에는? 네, 왜냐하면 이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건설하는 걸 두고 집안이 침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안정성과 있을 수 있죠. 예, 관련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고 또 서울 접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년 동안의 조사와 검토 끝에 이 영종도 일대가 그래도 가장 최적지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990년 6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과 섬 사이를 매립해갖고 이제 공항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매립을 하고 이러다 보면 갯벌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 환경 자체 이런 쪽 반발도 좀 있었겠어요, 반대도. 예, 굉장히 심했었죠. 이게 이제 환경 관련해 가지고서는 일단 갯벌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다음에 이제 갯벌이 파괴되면서 철새들이 그렇죠. 이제 안 오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개항을 한 다음에 그 철새들이 갑자기 많이 줄었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2009년도 이후에 이제 그 영종도 북부 쪽 이제 운남, 운서 이쪽을 갖다가 이제 해보니까 다시 예전 수준으로 이제 철새들이 돌아왔다, 이런 이제 그 보고를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준설 매립을 하다 보면 이제 수질이 막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공항 건설이 완료된 다음에 다 이제 가라앉아서 그런 이제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불식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철새들이 자꾸 날아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네, 하는 네. 그 항공기가 철새하고 충돌하는 일이 이제 많지 않을까, 이렇게 특히 봄 가을에 그랬는데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1만 회 비행당 0.33회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서울이나 또 이제 다른 지역이면서 다른 지역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예. 2.7회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만 회 비행당. 그런데 굉장히 적고, 안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바다는 아무래도. 예. 근데 김포보다 안개가 덜 낍니다. 그렇습니까? 절반 정도로 껴서 그 안개에 대한 문제도 없고, 근데 처음부터 공항 자체를 캣 3B라고 하는 그 이제 항공 용어인데, 이제 계기를 통해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아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래서 시계가 70m밖에 안 돼도 이착륙이 가능한 굉장히 첨단 공항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외에 이제 그 갯벌을 메우다 보니까 집안 침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제일 컸죠, 사실. 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기초공사를 엄청 잘했어요. 오히려 비판이 제기되고 환경 자체에서 비판이 제기되니까. 예, 그래서 개항한 이후에 한 10년 지난 다음에 해보니까 한 8.6mm 정도 손톱만큼 이게 침하가 돼서 일부 있긴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갯벌 메우고 하다 보니까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지구 온난화 오면은 해수면 상승하면 가라앉지 않겠냐 이런 걱정했는데, 그건 사실 이 공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공항 이름은 영종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이것도 좀 약간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세종공항과 영종공항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당시에는 거론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성을 담보하고 영어 발음이 쉽다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천 시민사회 역할도 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항 이름 선정 현상 공모에서 세종공항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됐던 새천년 준비위원회는 인천 밀레니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적당하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1996년 인천 시민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명칭 제정 추진위원회가 60만 명 인천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노력한 끝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인 명칭은 서울-인천국제공항입니다. 아, 국제 명칭은 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인천공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또 개항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01년 3월 29일 새벽 4시 45분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오지 342단편이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첫 비행의 기록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9년. 소음 피해가 없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영종도가 선정됐습니다. 1992년 11월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바다를 메우는 부지 조성공사로 100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규모 약 50만 7천 평방미터로 축구장의 71배 크기입니다. 공항 건설에는 150개 건설회사가 참여해서 하루 평균 13,000여 명이 일을 했고 건설 장비만 연 253만 대가 동원됐습니다. 건설 도중 1997년 외환위기 악재가 터져 고금리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가며 건설을 지속했습니다. 2001년 3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여객 청사는 건물 전체가 한 대의 비행기 같기도 하고 거대한 바다 위에 뜬 돛담배 같기도 합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용량은 1시간당 비행기 60여 대, 하루 평균 1,100대의 항공편이 활주로에서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새벽 5시 15분 뉴욕발 K-086편이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외관은 봉황 날개가 건물을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그 규모가 38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제1여객터미널보다는 작지만 축구장의 약 54배로 만만치 않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개항 첫 해 34개국 117개 도시에 취항하던 인천공항은 2019년 52개국 173개 도시로 늘렸고 88개 항공사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어쨌든 원래 목표로 내걸었던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공항의 이제 기능이 이제 근거리에 있는 도시들을 연결하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 날아간 도시들을 또 연결하는 그런 기능인데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88개 항공사가 인천공항에 취항을 하고 있고 52개 국가의 173개 도시로 연결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객하고 화물을 다 포함한 것이고 이런 규모로 굉장히 이제 허브공항으로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뭘 평가할 때 순위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인천공항은 순위 규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화물 규모는 이제 한 3위 정도로 하고 있는데 3위요? 예, 예. 여객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용객 수만 따지게 되면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위 정도, 1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등으로 하고 있는데 아틀란타,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 공항 1억 1천만 명. 1억 1천만 명? 예. 그다음에 베이징이 이제 1억 명. 그다음에 LA가 이제 한 8,800만 명. 우리가 2019년에 아까 7,000명, 7,120만 명, 예. 예, 7,10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3천만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두바이 쪽이 한 이제 한 8,600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이제 중국의 인구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15억 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1억 7천만 명. 또 미국은 워낙 또 땅이 넓으니까는 국내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국 내에 어떤 그 국내선 이용객들을 제외를 하고 나서 본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의 7,100만 명은 한 세계 적은 5위 수치가 수준이다. 이렇게. 적은 수치가 아니네요.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김포공항이 한 2,5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항 권역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 수도권에서 해외로 나가는 그 우리 그 항공 그 두 개 공항의 규모가 1억 명 가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김포까지 합쳤을 경우. 네.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4단계 하면서 1억 명까지 지금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캐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고. 4단계로 그러니까 활주로도 늘었고. 예, 하나 더 늘어났죠. 충분히 캐파는 된다 이런 거고. 네. 그 경쟁 공항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공항들이 되겠죠. 옆에 있는 베이징, 푸동, 그다음에 이제 하네다 공항이라든가 광저우, 뭐 조금 멀리 이제 홍콩.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 2년쯤 전에 만들어진 이제 베이징의 다신 공항, 거기도 한 지금 처음 규모를 한 4,500만 명 정도. 근데 여기도 계속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항들하고 같이 아까 이제 허브 공항으로서 지역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제 경쟁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이렇게 다녀보면 인천공항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다른 공항을 이렇게 가봐도. 어떻습니까? 인천공항이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선진적이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공항을 짓고 또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설 노하우와 운영 경험을 중동과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건설 지원을 시작으로 15개 국가, 30개 공항에 인천공항 브랜드를 수출을 했는데요. 이 수주 금액으로만 2억 2,549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쿠웨이트 공항 제4터미널은 인천공항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을 위한 자문 컨설팅 56억 원을 수주했고 앞으로 3년 동안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바르샤바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나리타 공항을 제치고 선정이 돼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인천공항의 제일 장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출입할 때 출입국 절차라든가 그 화물이 나오는 시간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다른 공항들을 이용하시다 보면 더 많이 느끼실 그쵸. 거예요. 인천공항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텐데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출입국 심사만 놓고 볼 때 단 12초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자동 출입국 심사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이 체크인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걸리는 출국 소요 시간이 평균 31분. 그렇죠. 네, 또 입국 소요 시간은 평균 28분입니다. 이 입출국 시간의 기준이 사실 있거든요. 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따르면 이 출국의 경우에 공항에 도착해서 항공권 발급과 보안 검색 그리고 출국 심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 이내. 그리고 입국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고 이 수화물을 찾아서 세관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45분 이내로 권장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 타이틀을 12년 연속 유지한 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이 돼서 출입국 소요 시간을 훨씬 줄였다.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공항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면세점 아닙니까? 특히 인천공항과 면세점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유달리 넓고 좀 쾌적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코로나19로 굉장히 영업이 안 되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공항에 가면 좀 설렌다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면세점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많이 그러니까 받으실 빨리 텐데. 들어가자 그러면 왜 그러면 면세점 가야 되니까 그렇죠.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면세점이 기본적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좀 단축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항공편과 여객 도착 상황에 따라서 또 유동적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에 2019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매출이 하루 당시 평균 2억 원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 9월부터는 다시 여객 수요가 조금씩 늘면서 이 면세점 이용객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도 임대료 안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그때 맞습니다. 뉴스가 있는데 지금 다시 받는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네. 아직도 면제가 돼 있고. 자, 인천공항의 서비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이 제공하는 서비스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 12년 연속 세계 1위를 할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투 보관 서비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지하 1층에는 겨울용 외투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캐리어만 전문적으로 수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출국 전 캐리어가 고장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리센터로 가시면 해결이 됩니다. 공항에서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저희 그 사이즈에 맞는 게 있으면 금방 수선이 가능한데 안 될 때에는 이 손잡이 때문에 고객이 무지하게 고생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따로 중국 캐리어를 다 쓸만한 걸 다 제가 손을 다 봐놓고 제 가방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은 편안하게 그거 갖고 다녀오시면 제가 그동안에 수선을 해서 교환만 하면 되니까 교환하게끔 그런 서비스까지는 하고 있고요. 공항에 차량을 갖고 도착했는데 주차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차량 발렛 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출국하시는 분들이 장기 주차장이 좀 멀기 때문에 이쪽에 바로 건물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차를 맡겨주시고 바로 공항으로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찾으실 때도 장기 주차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이쪽 건물에서 공항 건물에서 바로 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분들한테 그 입국 일자하고 간단한 그 개인정보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 여쭤보고 입력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그 과정이 끝나면 차량 상태의 사진을 다 촬영을 합니다. 촬영되는 순간 전부 다 저희 업로드가 돼가지고 사진까지 전부 다 업로드 돼가지고 그러면 주차 대행 이제 접수가 끝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고객은 짐만 가지고 공항 바로 출국장 3층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권을 두고 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공항 내 외교부 영사 민원 서비스 센터에서는 긴급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긴급 여권은 신청 후 1시간 후면 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 여권은 단수 여권으로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 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증명사진 2장은 필수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호텔도 있습니다. 2017년에 개장한 국내 첫 캡슐 호텔은 지방에 있는 분이나 이른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 탑승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저희는 객실 타입은 총 4가지로 1인실, 2인실, 그리고 샤워실이 포함되어 있는 객실,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용 샤워실을 이용하셔야 되는 객실 이렇게 있고요. 객실 이용의 경우는 주간 3시간 단위 이용과 야간 12시간 이용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교통약차 서비스 센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와 유모차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항에 있는 인하대학병원 공항의료센터에서는 공항 내 긴급 환자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들이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입출국 승객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는 원스톱 검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3시간이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께서 출국 전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서 한 번에 결과를 받고 출국까지 비행 탑승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검사 코로 이제 채취하는 것까지 하시면요, 한 1분 정도 소요될 수 있고요. 한 번 검사를 하시게 되면 PCR 검사 같은 경우는 3시간이면 결과가 나오시고요.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결과가 나오세요. 그래서 그 결과지를 받으시고 바로 출국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들도 과거 매출 세계 1위의 기록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상 대비 지금 10분의 1 수준이니까 정상보다는 많이 지금 축소된 상황인데, 대신 요즘 조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출국객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축소를 좀 해서 운영들을 매장을 최소한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고객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의 면세점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고객들이 출국하기에 앞서서 좀 즐겁고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면세점 내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운영하는데요. 특히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 모습을 재현하는 왕가의 산책 퍼레이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가릴 것 없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공항 내에는 로봇들도 다닙니다. 먼저 무거운 짐을 탑승구까지 실어주는 자율주행 카트 로봇 에어포터입니다. 에어포터에 짐을 올리고 탑승구를 설정하면 짐을 자동으로 운반해줍니다. 공항 곳곳을 안내해주는 로봇 에어스타도 있습니다. 에어스타는 각종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안내 로봇으로 공항 시설물 안내, 체크인 카운터 안내, 원하는 목적지 등 에스코트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뚫리며 인천국제공항은 다시 한번 승객들을 태우고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어찌됐든 뭐 위드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코로나 이전 시기하고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좀 주의를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공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초에는 공항의 역할이 단순하게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그 승객들에 대한 입출국 또는 이런 이제 그 시스템 위주로 돌아가다가 이 다음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 서비스죠. 그러니까 면세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화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졌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만 가지고서는 사실 공항이 경쟁력을 가지기 점점 어려운 이제 시기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공항경제권이라는 개념을 한 3, 4년 전에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이제 공항의 이러한 수익 구조 좀 다변화라든가 이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공항의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항 경제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이제 인천공항에서는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제권, 단순히 이제 승객을 유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천 전체가 영종도를 공항 경제권으로 발전시키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항에서 지금 1년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한 2조 7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수익도 그 당시에는 한 이제 1조 원 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굉장히 산업적인,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산업 전반으로 좀 확대할 수 없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항 경제권의 개념을 크게 이제 물류 분야하고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이제 항공 지원, 그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 유치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종도 같은 게 아이페즈 자유무역지구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화물이 아니고 신선 화물들이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식품류라든가 공항하고 가까이 근접이 있으니까. 예, 바이오메디칼 쪽에 이런 백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쿨카고 센터, 그러니까 이제 냉동 저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와서 공항에서 이게 환승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쉬었다 가도 될 정도로 거기에 파라다이스 시티, 예, 파라다이스 시티라든가 지금 짓고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라든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수영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위락 시설들도 함께 짓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게 보면 이게 환승을 할 때 보면 어떤 특정 도시 가면 하루 정도 그냥 아예 자고 거기서 예, 즐겁게 들어가서 숙소에서 하루 자고 나와서 다시 타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어떤 즐거움이죠. 그러니까요. 예, 나와서 그런 이제 호텔에서 즐기고 가까이에 있는 영종도라든가 강화도 이런 쪽에 관광도 좀 하고 네. 또 이제 서울도 가서 쇼핑도 좀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종도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은 24시간 컨벤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컨퍼런스를 낮 시간에 여는 게 아니고 새벽에 여는 거예요. 이제 한밤중에.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와서 바로 와서 예, 회의 컨퍼런스 참석하고 또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단지를 지금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 거의 100만 평 정도를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기체 개조라든가 엔진 정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확대시켜서 이제 항공기들 1년에 한 40만 회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들의 안전을 이제 도모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상 조업 장치의 산업화라든가 또 공항 시스템 아까 수출, 그리고 이제 바이오메디칼이라든가 미래 모빌리티 같은 산업 자체를 공항이 선도하는, 예, 공항에 자본을 투입을 하고, 그쪽이 이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리딩을 해주는, 사실 그건 혼자서는 안 되고 그 지자체하고 이제 인천시라든가 또 경기도와 같은 이런 지자체와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에, 그러니까 공항이 단순하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 아니고 지역의 산업을 갖다가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10년, 20년 뒤에 이제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떤 다각적인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상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 여행객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회복 속도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올해 이제 한 300만 명 엄청 줄었죠. 네. 아마 인천공항 적자가 8천억대에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까 필리핀 어디 말씀하셨었죠? 아까 여행 가려고 사이판. 사이판.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지금 항공료 여행객들이 지금 이제 벼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마 급격하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 떨어진 것만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25년도 정도 예상보다 코로나 회복이 사실은 이제 한 올해 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좀 늦어져서 한 25년도나 26년도에는 2019년도 수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한 7천만 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이제 1,100, 1,200 정도로 줄었다가 올해는 지금 300만 명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2025년쯤 되면 한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수준으로 예. 회복될 거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거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려면 공항이 이제 방역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방역? 네. 인천국제공항은 해외 출국 전에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센터를 국내 공항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말씀드린 대로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이 검사센터의 용량을 확대하고 또 음성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 협조를 바탕으로 특별 입국 절차의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서 해외 출발지에 검역서류를 사전에 등록하고 심사를 하는 이 검역서류 사전 등록 간소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터미널 내부 방역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여객터미널 이 출국장에 가보시면 로봇과 키오스크가 있을 거예요. 이를 활용한 비대면 발열 체크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온 측정을 하고 또 유증상자를 안내하고 또 이렇게 손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로봇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도 감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좀 허술하게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공항 내부의 고객 접촉 그 시설물을 하루 3회 소독을 하고 확진자 입국 동선에 대해서는 매번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이전 시기하고는 뭔가 좀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이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천공항 어떤 것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코로나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돼버린 것이 있죠. 이제 비대면. 예. 이게 접촉을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상화됐고, 그 다음에 한 2년간 이걸 겪으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됐죠.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항의 패러다임이 바뀔지에 대한 부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수요층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관광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회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로 많이 나가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비대면 영상회의가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익숙해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어떤 여행객 수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항공 수요는 또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인천공항의 앞으로의 이제 어떤 투자 방향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잘 결정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비즈니스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회의나 이런 것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 위드 코로나 시기 잘 대비해서 제2의 도약 멋지게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